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7호선 옥정 포천 노선 건설 사업은 양주와 포천 지역 주민들의 수건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해당 사업의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옥정 포천 노선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본 계획을 통과한 서울 7호선 옥정 포천 노선은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으로 이미 착공한 도봉산 옥정 노선과 연결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370억 원. 경기도는 옥정 포천 노선을 2024년 착공해 2029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 올해 말까지 입찰 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다. 10월 말에 이제 발주방법 심의를 받고, 그러면 올해 안에 이제 잘하면 입찰 공고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24년도에는 공사 착공이 돼서 29년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정 포천 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기본 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비용 문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이번 기본 계획 승인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처럼 서울 7호선 옥정 포천 연장 사업의 기본 계획이 승인된 것을 두고 포천시가 소외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옥정 포천 노선 기본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적기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GTX C노선 연계 등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옥정 포천 노선이 개통되면 포천부터 서울까지 통행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신규 택지지구의 입지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지난주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입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었었죠. 결국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면서 김근식의 의정부 시설 입소는 일단락됐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부터 구속까지 긴박했던 사흘간의 의정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근식을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드리겠다는 결정을 당장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근식이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흉악범이지 않습니까? 안 되죠. 여기 와서는 안 되죠. 성범죄자가 갱생을 하기 위해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주변 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김근식을 이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법무부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여서 안양 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때 이 시민들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 공포가 잘 전달되어 반드시 다시 구속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구속하라! 엄나가라! 의정부 시민의 열렬한 그 투쟁으로 김근식이가 의정부에 들어온다는 그 소식에 따라서 특히 저희 의정부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밤새 그 현재 법무부의 결정이 철회가 날 때까지 계속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 의정부시 입소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저는 영장 심사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끝까지 우리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일사불란한 힘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일상이 한순간 정체됐습니다. 정체의 원인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쯤 SK 주식회사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는데요. 화재 발생 10분 후부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일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실제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가까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무려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서 자리를 잡았죠. 이런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급성장했지만 이에 걸맞은 공적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초연결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죠. 이원화와 백업 등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만 인구로 분리된 양주시가 지금은 인구 24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인구 50만 시대를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 규모와 생활 수준에 맞춘 행정 서비스, 단시간에 마련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양주시가 2035년을 준비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양주시 기획예산과 김은미 과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주시가 2035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핵심 과제와 목표가 있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양주시는 전철 7호선 연장, GTX-C 강역 급행철도 건설 등 강역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등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엄청난 성장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만큼 현재 추진 중인 2035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양주시의 미래 방향성을 설정하고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공감업, 행복업, 새롭게 도약하는 양주를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대 아젠다를 제시하고 20개 핵심 전략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6대 아젠다로는 사람과 기술이 융합하는 미래 혁신산업 선도도시, 본가의 품격을 담은 ESG 문화관광도시, 모두가 탐내는 경기 북부 수의도시, 행복한 미래를 시민과 함께 여는 복지교육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전 안심도시, 새 시대 하나 되는 지속가능 소통 행정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민 설명회 개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시민분들께서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랜드마크 조성 필요성, 4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첨단 산업 유치 방안, 동서부 간 지역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제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과 양주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주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어떻게 시 계획에 반영되는 겁니까? 근본 주민설명회에서 시민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2035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세부 과제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본 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담당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김은미 과장이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창고를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와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 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 용도 변경과 형질 변경 등 불법 행위 51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 내용은 불법 건축 14건, 불법 용도 변경 23건, 토지 형질 변경 7건, 불법 물건 적치 7건 등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소유주와 임차인을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발표한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양주시와 안성시 등 수도권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해 2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 뒤 재지정됐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